자, 오늘은 이제 파이저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알러지 반응이 이제 있었는데 2020년 작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발생된 파이저 백신 접종 후 알러지 반응에 대한 정리된 보고가 MMWR에 1월 15일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접종에 대비해서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어떤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될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FDA는 2020년 12월 11일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을 긴급 사용 허가를 냈죠. 그리고 이어서 미국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 의료인과 장기요양원 입소자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12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 일주일이 더 되죠. 한 열흘이네요. 열흘간 23일까지 접종자에서의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 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월 23일까지 189만 3,360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 중에 4,393명 0.2%에서 adverse event 이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상 사건 이상 부작용은 좀 백신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를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고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 adverse event 이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과 연관이 있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압통, 근육통에 더해서 백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들, 교통사고든 백신과 무관하게 감기에 걸려서 증상이 있든 이런 걸 다 모든 것을 합친 것이 adverse event인데 0.2%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명 정도가 부작용이 있다, 이상 사건이 있다라고 이 VAERS 백신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나 이상 사건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VAERS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우리는 아직 약한 편인데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 보고 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393명 중에 이제 개별 사례를 봤더니 175명이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거는 이제 즉시형 과민 반응인데 접종 후에 이제 30분 이내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이 가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인데 175명이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의심됐고 이 중에 21명이 아나필락시스가 이제 맞다. 그래서 100만 도즈 중에 11건이니까 이제 10만 명을 접종해서 1명 정도가 이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이제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알러지나 알러지 반응 병력이 있는 분이 17명이고 특히나 7명은 아나필락시스 3분의 1은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었다. 그리고 71%는 접종 후 15분 이내에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파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은 물론 인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약 10만 명 중에 1명은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21명 중에 이제 추적이 가능했던 20명 모두 회복이 됐습니다. 특별히
후유증이나 큰 문제 없이 회복하고 퇴원했다. 다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5명 중에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례 중에서 86명은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 이 알러지 반응 중에서 가장 빠르고 극심한 중증인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인데, 우리가 뭐 음식 먹고 두드레기가 나거나 뭐 그런 것들 정도가 이제 알러지 반응 아닙니까? 가렵고 약을 먹고 피부 발진이 난다든지 이제 가려운 경우, 그런 그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 61명은 알러지가 아닌 일반적인 이상 사건, 7명은 이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 이제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정리된 이 아나필락시스나 알러지 반응 사례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에 금기증, 접종받지 말아야 될 대상, 주의사항을 이제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약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한 30분, 30분 정도 관찰 기간을 갖도록 하고,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접종자는 즉시로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이제 치료제거든요. 이 혈관이 이제 이완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에피네프린이 이제 이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클리닉에 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이제 준비시켜서 혹시나 이제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1명은 아나필락시스 사례라고 했는데,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브라이트 콜라보레이션 사례 정의에 그레이드 1 또는 2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5단계가 있는데 3, 4, 5단계는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레이드 1 사례정 1이나 2 수준은 아나필락시스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연령별을 보면 21명 사례는 40세가 이제 연령 중앙값입니다. 27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하고, 비교적 이제 좀 건강한 성인이 중년이나 이전 성인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19명, 90%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에서 주로 나왔고, 접종 후에 이제 증상,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온 시간은 중앙값이 13분입니다. 빠르면 2분, 늦으면 150분인데 71%는 15분 이내, 또 3명은 30분 이내, 이렇게 대부분 30분 이내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21명 중에 19명, 90%에서 에피네프린 치료를 했고, 주로 근육 주사를 했고, 18명은 근육 주사, 1명은 피하 주사로. 사실 이제 에피펜이라는 이렇게 인슐린 펜처럼 에피네프린이 쟁여져 있는 미국에서 이제 알러지 환자들, 과민 반응 음식에 있는 경우에 이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유사시에 허벅지에다 환자 스스로 찌릅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에피펜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백신 클리닉에서는 이제 에피네프린 주사를 준비해서 응급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명 중에 이제 4명은 입원했고, 17명은 응급실 치료했고, 20명은 이제 회복하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로 이제 사망 사례는 없다는 거죠.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상당히 중증인 알러지 반응이긴 하지만, 이런 에피네프린과 같은 주사 치료를 하면 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즉시 응급조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1명이 이제 과거력을 보면 17명, 81%는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 과거에 우리가 뭐 항생제나 진통소염제 먹고 피부 발진이나 열이 났다든지 이런 알러지 반응,
또는 음식, 또 곤충에 물려가지고 알러지, 두드러기 나고 피부 발진이 있었다. 이런 알러지 병력을 미리 이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81%에서 이런 알러지 또는 알러지 반응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나 3분의 1, 7명에서는 과거에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었다. 한 명은 광견병 백신, 한 명은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질병청에서 그 백신 접종의 아나필락시스 사례들을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홍역불고리 풍진 백신 MMR이라든지 과거 신종플루 백신이라든지 이렇게 드물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사례들이 이제 보고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미국 전역에서 나왔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몰리진 않았다. 그리고 백신 생산 라트도 굉장히 다양해서 특정 라트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21명이 이제 아나필락시스고,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83명이 있었고, 이 경우도 대부분 접종하고 하루 이틀 내에 나왔고, 82%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이 되어 있거나 약간 그 호흡기 증상, 호흡기의 수축 반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연령 중압감은 43세. 또 여기도 또 여성이 90%로 다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미국 사례를 보면은 아나필락시스든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레르기 반응이든 90%가 여성에서 나왔다. 이거 이유가 설명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백신을 더 접종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90%가 여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러지 반응도 접종 시작해서 증상 시작까지 중압값이 12분입니다. 그래서 85%는 30분 이내고 56명이 알러지 반응 또 알러지 과거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아나필락시스 아닌 알러지 반응이 대개 30분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30분 정도 관찰 기간을 가지고 아나필락시스가 나온 경우는 이제 에피네프린을 즉시 치료하고,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이제 알러지 반응은 가려움이나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제 대증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아나필락시스 사례 여기 보면 이제 칼럼 중에 중앙에 있는 것이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21명. 오른쪽 칼럼은 아나필락시스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 83명입니다. 연령 중압값은 보통 40, 43세 비슷하고요. 여성이 90%라는 점이 둘 다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접종 후 증상 시작까지 13분, 12분. 상당히 이제 접종 후에 이제 30분 이내에 대부분 나타난다.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비율이 이제 86%, 85%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알레르기를 겪었던 경우가 아나필락시스 경우는 81%,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러지 반응이었던 경우는 67%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이런 과거 아나필락시스가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미리 이제 예진할 때 질문을 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별로 지금 아나필락시스 21명의 이제 특징을 이 테이블 두 개로 이제 나눠서 했는데 대부분 그 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발진, 또 인후의 이제 이물감, 또 전신 두드러기 또는 휘징, 쌕쌕거리는 거죠. 우리 기관지가 수축이 되면서 천식환자에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 같은 휘징,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 목이 쉰다든지 입이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증상이고, 대부분 15분 이내에 나오고,
또 이 상당수의 환자들이 과거에 이제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 뭐 과일이라든지 뭐 광견병 백신, 또 항생제, 설파 드러그, 또 그 벌에 쏘였을 때 이제 그 퉁퉁 붓는다든지, 또 계란이나 뭐 밀크, 우유 알레르기, 또 생선 알레르기, 또 여러 가지 약물 알레르기, 이런 병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접종하기 전에 이런 알레르기 병력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 예진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 뭐 고양이나 개 털의 알레르기,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뭐 에피네프린 주사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 접종 클리닉에서 즉시 조치를 안 하고, 응급실 가서 접종 에피네프린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거의 모든 환자가 이제 특별히 후유증 없이 회복해서 이제 집으로 퇴원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화이자 바이온텍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가 출현한 때까지 시간인데, 이제 행축은 분입니다. 분 보면은 대부분 15분 왼쪽에 15분 이내에 이제 발생했고, 오른쪽에 늦게는 30분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레르기 반응도 여기 보시면 대부분 30분 이내 왼쪽에 몰려 있습니다. 뭐 길게는 60분 그 이상도 있지만은 대부분 30분 이내에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후에 이제 아나필락시스와 비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들을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파이자나 모더나의 이제 mRNA 백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이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반응 환자는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은 모더나 백신이고요. 가운데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입니다. 이제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드린 건데, 제일 위에 보면은 mRNA, 특히 스파이크 단백의 글라이코프로테인, 우리가 이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돌기 단백이 이렇게 튀어져 나왔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이 호흡기의 점막 세포 ACE2 리셉터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것이 이제 백신의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을 지령하는 mRNA 핵산이 이 주 백신 항원이 되겠습니다.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백신 다 이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테인을 지령하는 mRNA 핵산이 주 성분입니다.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켰죠. 이제 그대로 접종하면 열도 많이 나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를 이제 변형시켜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분이 리피드, 그러니까 핵산이 있고 이렇게 둘러싼 리포 나노 파티클이 구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포 나노 파티클은 주성분이 리피드하고 밑에 이제 솔트라든지 당, 슈가, 버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분이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는지,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성분을 보면 여기 보면은 약간 그 파이자와 모더나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죠. 보면 여기 제일 이제 리피드 나노파티클에서 이제 주성분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2000, PEG 20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백신 다 이 PEG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2000, PEG 2000이 주로 들어있고, 이것이 이제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의 원인 물질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포스포콜린, 또 콜레스테롤, 또 헥사 데카노에이트나 SM102 뭐 이렇게 있는데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PEG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 PEG는 샴푸라든지 이제 기초 화장품 그 인그레디언트 성분 보시면은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 샴푸라든지 화장품의 그 성분을 이제 읽어볼라 치면은 사실 맨눈으로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한번 샴푸나 화장품에 PEG가 들어있는지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PEG는 화장품, 샴푸, 또 의약품 중에서도 인터페론에 이제 PEG를 붙여서 패그 인터페론이라고 해서 장기간 그 작용하는 롱액팅으로 인터페론 치료제로, 주사제로도 사용될 정도로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 mRNA 백신에 이제 들어가면서 10만 명 중에 1명은 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솔트, 슈가, 버퍼는 포타슘 클로라이드, 뭐 그다음에 NaCl 소금이죠. 그리고 수크로즈는 당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성분들은 그다지 뭐 그렇게 아나필락시스나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당이라든지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건 우리 몸에 전해질 성분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 리피드, 지질, 그 중에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문제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질병 CDC의 이제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흔히 나올 수 있는 그 부작용, 또 드물지만 중증인 그 즉시형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 그 다음에 미주신경 반응, 일종의 이제 실신이죠. 예. 이거는 뭐 이제 되게 10대 이 여중생이나 여고생, 젊은 그 여성들 중에서 이제 백신 접종하면서 이렇게 그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때문에 이제 실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을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백신 부작용, 국소나 전신 부작용, 가운데가 미주신경 반응, 베이소베이갈 리액션, 베이소베이갈 신코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포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그 주의해야 되는, 흔하기도 하고 또 드물지만 중증인 그 이상 반응인데, 보시면 이제 즉시형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나 미주신경 반응은 대개 15분, 30분 이내입니다. 이 미주신경 반응은 사실 베이거스 너브라고 우리 목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자율신경의 일종인데, 이 미주신경 반응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런 분위기에서 실신을 하는 겁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굉장히 창백해지면서 식은땀 나고. 과거에도 뭐 그 홍역 유행을 2000년, 2001년도에 이제 겪으면서 홍역 백신 접종을, 홍역 항진 백신을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접종을 했는데, 여중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백신 접종을 쭉 줄 세워서 하면 한 학생이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학생들도 이제 쓰러지고 하는 일종의 그 실신 현상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런 미주신경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실 백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그 주사라든지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이런 미주신경,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특징적으로 하여튼 뭐 그 여중생이나 뭐 여고생 또는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 이렇게 집단 발생할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대개 이제 2, 3일 이내에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발적, 부종, 그 다음에 발열, 피로감, 또 근육통, 오한, 또 접종한 팔 쪽에 림프절이 커진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제 이거는 사실 백신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모더나, 파이자, mRNA 백신은 뭐 60 내지 8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 백신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7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항체 생성이라든지 면역 시스템이 자극이 돼서 일종의 이제 항체가 생기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이제 백신 부작용이긴 하지만 이거 심각하게 느끼기보다는 되게 2, 3일 내에 호전이 되고 이제 심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관절통이 있을 때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고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주신경 반응은 이제 대부분 15분 이내고 이제 실신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피부가 축축해지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어지럼증을 느낀다라든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잘 안 들린다든지 불안해지고 숨을 가쁘게 쉬고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는 메스껍고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가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정을 취하고 뭐 혈압이 떨어지면은 수액을 주사한다든지 또 안정을 충분히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엘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 포함은 이제 대부분 백신 접종 후 15분 이내에 적어도 30분 이내에 나오지만 본인이 이게 뭔가 불안하다, 불편하다, 또 피부가 두드러기나고 가렵고 발적이 되고 이제 혈관이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우리가 혈관 부종이라는 게 알레르기의 일종인데 입술이나 이런 점막이 붓습니다. 입술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붓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인후가 부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숨이 가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쌕쌕 기관지가 좁아져서 쌕쌕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산소가 떨어지기도 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뭐 맥박은 빨라지고 또 메스껍고 토하고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아나필락시스 즉시형 알러지 반응은 이런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즉시 해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흔한 국소 및 전신 부작용, 또 미주신경 반응, 또 즉시형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을 간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파이자나 모더나 모두 mRNA 백신이고 그 리포 나노 파티클 중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라는 성분이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미국 CDC에서는 백신 접종 금기증을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mRNA 코비드 백신 또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 과거 접종 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인지 알 도리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2번 접종을 하니까 첫 번 접종 때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 mRNA 코로나 백신 접종받고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그럼 두 번째 접종을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RNA 코로나 백신에 있는 구성 성분,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앞서 표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분에 대해서 그 과거 접종 받았을 때 중증도가 무관하게 뭐 경증이든 뭐 중등증이든 중증이든 어쨌든 그 심각성에 무관하게 즉시형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 즉시로 이제 뭐 두드러기, 피부 발진, 뭐 혈압 저하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백신을 맞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바꿨고 또 폴리솔베이트는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하고 뭐 교차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교차 과민성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솔베트에 대한 역시 이제 즉시형 알러지 반응, 그것이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이런 폴리솔베트에 대한 즉시형 알러지 반응이 있는 그런 분들도 백신 접종을 맞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했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이자 모더나의 이제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